네, 안녕하십니까. 영단기 대표 강사 홍승걸입니다. 2018년 10월 14일에 있었던 토익 정기시험 RC 기술 총평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영단기에서 기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름이 기술 총평이라고 줬어요.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100문제를 다 보여드릴 텐데 잘 못 보시고 뭐 이렇게 좀 더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선생님 페이지에다가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테니까 PDF를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핵심만 좀 찝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강의하는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홍진걸 강사의 최신 강의. 자, 이번 달하고 지난달에 계속 이어서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이 친절한 1일 1독해 파트 5 과외라는 독해 강의가 있고요.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C부터 하는 생기초 영어는 이제 영어를 시험 위주가 아니라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기본기를 쌓는 영어 기본기 강의예요. 영어 기본 여러 가지 완전 기초를 잡는 영어 기초. 그 다음에 제가 저술한 영단기 토익 신토익 기술 RC의 어휘편을 강의를 마쳤고요. 얼마 전에 완강을 했고요. 이제 파트 6 편을 하고 있어요. 파트 6 약하신 분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책 한 권으로 빨리 끝내는 한 달 과정에 뭐라 그러죠? 인텐시브 한 달 과정에 끝내는 핵심 정리 편이 하나 있는 반면에 뭐 파트 5 편, 6 편, 7 편 이렇게 나눠서 어휘 파트 5도 문법 어휘로 나눠서 총 4개로 강의했는데 그 중에 어휘 편이 끝났고 이제 파트 6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커리큘럼이랑 그 다음에 뭐 인강 상담 혹은 공부법 상담을 제가 일단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카카오톡 아이디 토익맨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미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월요 문법 특강을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험 전마다 토린이를 위한 막판 뒤집기 특강이라는 총정리 시험 대비 총정리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 바라고요. 시작합니다. 자, 파트별 난이도인데 이번에 파트 5가 조금 더 쉬웠고 파트 6는 요즘 좀 쉬운 태세고요. 파트 7이 좀 별 4개로 어려웠어요. 파트 7이 많이 어려워졌고 어려워진 이유가 뭐 지문에 읽는 양이 많아졌다는 느낌보다는 그건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느낌이 있냐면 조금 추론하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다리를 점검한다는 그런 지문이 있었어요. 다리를 점검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다리의 소속 이 다리가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냐면 하이웨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이웨이가 뭐냐면 고속도로죠. 그럼 이 다리는 고속도로 소속된 고속도로에 있는 다리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 다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놓여 있는 다리였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 다리에 대해서 이 브릿지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이제 약간 있는 사실만 갖고 단순하게 사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하이웨이니까 pedestri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행자가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내가 생각해내는 거예요. 하이웨이는 도보 페데스트리언이 다니는 거리 아니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A번이 정답이었는데 It is not designed for pedestrians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답이죠. 왜냐면 하이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it belongs to the highwa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고속도로 기관의 소속이 이렇게 냈을 텐데 요즘 문제는 제가 이제 강의한 지 오래됐잖아요. 요즘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보행자용이 아니다. 이 다리는 보행자용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새로운 다리, 하이웨이와 페데스트리언을 잇는 좀 더 어휘력이 좀 창의적으로 쓰이는 문제가 나오는 게 특징이죠. 점점 파트 7 위주의 시험이 돼가고 있는데 토익 RC가 왜냐면 변별력은 독해로 더 많이 이렇게 좀 올바르게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파트 5보다는 파트 7이 좀 더 변별력이 있어요.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7에 대해서 어휘력, 그다음에 이제 사고력, 추론하는 유형 이런 유형을 연습을 좀 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예전처럼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 트렌드죠. 또 하나의 트렌드는 파트 7에서 이제 2016년도부터 나온 유형이 뭐죠? 신유형이 주어진 문장의 자리 찾기.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중에서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은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지문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런 유형이 조금 난이도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위한 유형으로 요 유형이 반드시 요즘에 최근 들어서 요 유형이 변별력을 좀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난이도가 있더라. 근데 이제 제가 난이도가 있는 유형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이외에 좀 쉬운 유형은 정말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푸시는 게 요령입니다. 전체적으로 토익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유형은 빨리 풀고 어려운 유형이 하나하나 딱딱딱 걸리는 게 있는데 그게 추론 유형이라 그 다음에 문장의 자리 찾기 유형인데 이런 유형만 조금 조심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외에는 쉬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문제부터 읽고 뭐 원하는 게 뭔지 정보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강의를 제가 같이 연습하는 게 1일 1독해 과외라는 제가 독해 강의를 촬영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파트 5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제 제 강사 페이지에 올릴 거예요. 공지사항에 올릴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 좀 눈에 띄는 게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요. 이번 시험에 좀 눈에 띄는 게 105번 같은 게 등위 접속사가 있어요. 등위 접속사가 and, but, or, so, yet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등위 접속사라고 불려지는데 특히 얘하고 얘는 아주 잘 나오죠. 둘 다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얘는 그러나고요. 얘는 그래서죠. 그리고 이런 어떤 경우에 좌우에 주어 동사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나와 그래서가 둘 다 나온 케이스죠. 그러니까 얘는 시험에 얘네 둘은 특히 버시 좀 잘 나오는데 단골형이죠. 좌우의 문장의 내용에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묻는 문제로서 버시나 so가 잘 나온다는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그 중에 이제 so가 나왔고요. 103번은 제가 시험 전 아까 말씀드렸죠. 금요일마다 시험 전 바로 임박한 금요일마다 막판 뒤집기 토익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그대로 적중시킨 문제죠. Until further notice에서 이걸 통째로 외워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적중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걸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적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시험 좀 받아보자 완전히 적중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때는 답이 노티스였는데 여기서는 답이 further일 뿐이에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6번부터 110번 보여드리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벗이 나왔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좌우에 원인과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so를 쓰고요. 접속사로.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면 중간에 벗을 쓴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는 아닌데 보통 이렇게 쓰인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largely due to 그러면 주로 뭐뭐 때문이다. 오케이? 그래서 largely는 주된, 전체 중 퍼센티지가 높은, 비중이 높게 라는 뜻이에요. largely. 예를 들어서 당신 이렇게 간이 안 좋은 이유는 100%는 아니지만 90%는 술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largely due to drinking alcohol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가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휘 문제. 서플라이어는 공급 업체죠. 그래서 뭐 계속 배송 문제가 지연되고 있어서 우리는 서플라이어를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표현이 나왔고 이것도 좀 인상 깊은 문제가 형용사 자리긴 했는데 둘 다 형용사죠. 근데 이제 사람이 주어일 때는 impressive가 아니라 impressed를 쓰는 거죠.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impressed. 둘 다 형용사였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감정 유발 동사라고 하니까 검색해 보세요 한번. 감정 유발 동사. 다음 5문제고요. 좀 뻔한 문제가 많이 나왔던 문제가 이 두 가지인데 by, ing, 전체사 by를 쓰면 방법이죠. 뭐 하는 방법으로라는 표현. 이거 자주 나오고요. 이건 꼭 아셔야 되고 도우즈 후드 뭐 정기적으로 계속 나오죠. 뭐뭐인 사람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좀 약간 색다른 문제인데 enough 투부정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enough to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투부정사가 enough 뒤에 붙는 케이스에서 enough to 용법, enough to 용법 이런 거 배우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간에 의미상의 조가 끼고 뭐뭐 할 정도로 충분한 enough 투부정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것도 간혹 나오는데 전체 5문제 중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112번, 11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16번이 좀 난이도 있었고요. close to retirement는 이제 거의 은퇴가 가까워진 이런 뜻이죠. close to 전치사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120번은 역시 안 나올 리가 없는 시제 문제가 나왔죠. 현재 완료 시제 동사를 찾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consistent는 일관된, 일치하는, 지속적인 이런 뜻이 있고요. reception은 환영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instead 이 문제도 좀 어려웠어요. 해석하는 문제였는데 대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대신 이거, 꽝 대신 닭, 뭐 외부 강사를 쓰는 대신 내가 직접 이런 식으로 뭐 대신 뭐가 좀 나오는 편이 옛날부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강조적 용법의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는 인칭대명사 문제가 2개나 3개 나오는데 좀 잘 나오는 편이죠. 그 다음에 123번은 왜 인텐드가 답이냐면 동사 찾는 문제였는데 투부정사랑 매치가 되는 동사가 인텐드밖에 없었고 나머지 동사들은 투부정사랑 연결이 안 되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난도인데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랑 그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를 꼭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랑 매치가 되는 동사가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 124번도 나오기 시작한 지 한 몇 년 된 문제인데 formerly란 표현이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주어 앞에 쓰이면 과거에 뭐뭐였던, 그러니까 formerly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formerly a hospital. 그 다음에 주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어 빌딩은 예전에 병원이었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주어를 설명할 때 formerly 플러스 명사, formerly 뭐뭐였던 이런 뜻으로 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니까 난이도가 좀 있죠. 부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케이스가 124번이에요. formerly 그럼 과거에 뭐뭐였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125번 collaboration은 협력이라는 뜻이었고요. 파트 5 중에 be in order to 잘 나오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건 뒤에 동사 원형에 나왔다는 게 핵심이죠. 동사가 나왔다는 핵심이에요. be eligible for는 해석보다는 그냥 be eligible for.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 for를 보고 푸는 문제였어요. be eligible for 뭐뭐 하는 것에 대한 자격이 있다. for인지 투부정사인지 제가 좀 갑자기 헷갈리는데 for 아니면 투부정사가 있었는데 둘 다 eligible이라는 형용사랑 어울리고요. eligible은 뭐뭐에 대한 자격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아까 전에 by 다음에 ing 나오듯이 while 다음에 ing 가능한데 이제 제가 저술한 영단계 신토익 기술에 보시면 when, while, after, before도 접속사니까 원래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뒤로 ing가 나오는 것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when, while, after, before라는 접속사는 ing가 잘 나온다. 이런 것도 기억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동명사 자리가 나왔었고 동명사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트 6는 난이도가 좀 쉬웠어요. 파트 6는 뭐 이렇게 공사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아워즈가 바뀐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특히 134번 보시면 비즈니스 아워즈가 뭐냐면 그 영업시간이라는 뜻이죠. 비즈니스 아워즈. 그래서 아워즈를 찾는 명사 어휘 문제였고요. 역시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다 똑같은데 이런 문제 문장 고르기 유형은 어떤 다른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뭐가 있냐면 얘는 이제 푸는 방법이 나머지 부분을 먼저 풀어보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지워나가는 속어법으로 풀어라가 제가 하는 조언이에요. 뭐로 풀어라? 속어법. 그래서 반드시 8-6에서는 이런 문장 고르기 유형을 속어법. 그러니까 뭔가 법칙, 규칙은 없어요. 매번 문제마다 달라요. 다른데 지워나가면서 상관없는 걸 지워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게 이 문제를 푸는 제가 이제 확신 있게 말하는데 이 유형이 나온 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계속해서 2년 반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봤는데 제가 한 달에 시험을 2번 보죠. 다 풀어봤는데 역시 속어법이 최고라는 거를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약간 신토익을 제가 벌써 강의하면서 3번 겪는데 토익이 바뀔 때마다 이제 뭐 10년 전에도 바뀌었고 15년 전에도 바뀌었고 최근에도 바뀌었는데 바뀔 때마다 약간 정착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8-6는 이런 유형이 처음에 좀 이렇게 헤매다가 지금은 정착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재밌죠? 토익도 시험도 바뀌고 나서 정착 기간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정착을 했어요. 속어법으로 풉니다. 속어법. 그 다음 135번부터 가는 것은 serve as, as만 보고 풀 수 있었어요. 뭐뭐로써 근무하다라는 뜻이죠. serve as. 그 다음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changes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어려웠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내가 뭐 이러이러한 어떤 회사에서 역할을 해서 뭐 나는 이러이러한 공헌을 했다는 뜻인데 이러한 변화들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쉽지 않았다는 어휘 문제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asset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I will be a great asset to your company 무슨 뜻이냐면 나는 당신 회사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나를 좀 써주세요. 나를 쓰면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역할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asset은 인재라는 뜻이에요. asset. 원래는 자산이라는 뜻인데 인재라는 뜻이 있고요. 요걸 고르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join, 참여하다는 뜻으로 join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문장 고르니까 맨 처음 문제로 나왔을 때는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얘들 마지막 순서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풀고 다 읽고 해석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속어법으로 풀어나가면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문장 고르기 유형은 자리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만 뒤로 많이 나오지만 앞에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앞에부터 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나머지를 먼저 풀고 마지막 순서로 풀어라.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과제 내주는 문제가 좀 나중에 어려웠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어려웠었어요. before랑 through인지 through가 아니라 동안의 뜻이 있고 전에란 뜻이 있는데 날짜가 나오고 그 날짜 전까지 하라고 해야지. 왜냐면 그게 숙제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힌트가 앞에 preliminary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preliminary가 사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해야 되는 assignment, 과제인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하는 과제가 아니고요. 학기가 시작하는 날, 예를 들어 뭐 입학식이 있으면 입학식 전까지 끝내야 된다는 뜻으로 before가 나오는 문제가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before였고 동안이라는 뜻이나 뭐 내내라는 뜻의 전치사가 through인가 뭐 다른 게 나왔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전치사가 오답이었고요. 뭐 그렇습니다. 다음 파트 7 가겠습니다. 파트 7도 좀 골라서 왔어요. 파트 7 첫 번째 질문은 그 쿠폰이었는데 쿠폰은 뮤지엄에서 나눠주는 쿠폰이었고 그 다음에 여름 동안 다른 점이 여기 함정이 좀 있었어요. 이 문제가 무슨 식으로 함정이 나왔냐면 오픈 아워즈가 9시부터 평상시 5시였다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였다가 여름이 되면은 서머 타임으로 바뀌면서 9시부터 7시로 바뀌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었죠? 끝나는 시간이 바뀌었죠. 그래서 later라는 표현이 들어가 여러분 막 쓴 거예요. 왜냐면 변화된 게 5시에서 7시니까 later만 보고 쓴 건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죠. 끝나는 시간이 바뀐 거지 오프닝 시간이 바뀐 게 아니죠. 그래서 함정은 어떻게 됐냐면 시작하는 시간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9시 똑같기 때문에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런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냈고 답은 it is open for extra days인데 잘 보시면 평상시에는 월요일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그 summer time 동안은 월요일까지 포함해서 every day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가 더 추가됐다. 그래서 월요일이 엑스트라 데이로 오는 여는 날이 더 추가됐다가 정답이 되는 148번 약간 처음부터 함정이 좀 있었고요. 제가 실시간 풀 서비스 강의에서 파트 7을 해봤더니 학생들이 이거를 정말 많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채팅하면서 왔다 갔다 보잖아요. 그때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다음 블로그에 어떤 건축가가 블로그에 보내는 그런 이메일이었는데 이 문제도 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많이 틀렸더라고요. Topics that he would like to write about. 그래서 contribute라는 단어가 포인트인데 contribute 어떤 단어가 핵심이에요. contribute는 이거로 받았는데 write about. 그래서 나도 쓰고 싶은 글이 있는데 이런 주제로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contribute는 기고하다, 원고를 써서 내다는 뜻이 있어요. contribute to. 그다음 강의 스케줄 나왔고요. 교수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그 스케줄에 나와 있는 그 표 밑에 있는 교수는 이제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거 말이죠. 프로그램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있죠. 그런 스프레드시트라고 그러는데 그거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는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강의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강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she teaches twice a week 답이 다 있었어요. 그 다음 텍스트 메시지에서는 교토에 있는 어떤 그 상점을 다 이렇게 돌고 도쿄로 넘어가면서 나는 그러면 도쿄 상점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문자 보낸 내용이었는데 내가 픽업하겠다. 내가 사람을 보내서 픽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픽업한다는 내용이 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53번이 좀 어려웠던 게 앞부분만 보면은 꼭 그 길 묻는 것 같았는데 다 읽어보면 어쨌든 스토어 비짓을 어레인지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다 읽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심하는 게 일부만 읽고 풀려고 하시면 조금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위험해요. 그래서 일부만 읽지 말고요. 사실 특히나 이 텍스트 메시지에는 다 읽는 습관을 좀 키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반드시 나오죠. 딱 주어진 표현 중에 나와 있는 하나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인 내용을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you should like things in here too. 그러니까 교토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쿄에 있는 스토어 매니저 하는 말이 당신 여기 와서도 마음에 들 겁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포트 다리 하이웨이죠. 하이웨이. 고속도로 다리 점검인데 157번이 포인트인 거죠. 다음 중 다리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하이웨이에 있으므로 it is designed for pedestrian은 아닌 거죠. 그래서 아닌 거 고르는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게 157번이었는데 아닌 거로는 도보 보행자를 위한 곳은 아니었다가 정답이 되는 이런 추론 문제가 요즘에 가장 이슈예요.
추론 문제를 잘 하셔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티클에 미리 수확하는데 어떤 회사가 씨드, 씨앗을 잘 개발해서 날씨가 좋지 않았지만 수확이 좋았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내었다.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러죠? agricultural science? 어떤 농업 기술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미래 종자, 씨드를 개발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yiel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yield는 총 생산이 얼마가 되게 하다는 뜻으로 생산하다는 뜻의 produce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58번도 약간 함정이 있었는데 above average temperature and below average rain 그랬으니까 비는 평상시보다 적게 온 것이고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은 거죠. 그래서 warm weather로 바꿨던 패러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above average temperature가 warm으로 바뀐 거죠.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같은 단어가 아니지만 결국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가 되는 걸 패러프레이즈라고 하죠. 다른 단어, 같은 의미의 경우가 있었어요. 106번은 bread, it is bread by 그랬는데 bread가 뭐냐 이렇게 breed라 그래서 이게 어떤 생물체를 키워내고 낳고 이런 뜻이 있어요. 탄생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breed가. 그래서 그게 develop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breed가 bread라는 pp가 developed라는 pp로 바뀌었던 패러프레이즈. 이메일이 어떤 거였냐면 이거는 새로운 여행 경비 처리 시스템을 말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문장의 자리를 삽입시키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있었고 두 번째 단락이 있었고 세 번째 단락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스텝스가 나왔어요. 절차가 두 번째 단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요쯤에 방금 주어진 문장이 그러니까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시간과 경비를 아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딱 좋은데 여기 이게 없었어요. 없고 다음 문장이 시작되고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following these steps란 말을 steps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단락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웃긴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있으면 딱 좋았어요. 여기 있으면 딱 좋았는데 여기다 안 내고 여기보다 하나 앞선 데다가 문장을 넣은 거죠. 이런 식으로 속임수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들어갈 만한 자리에는 빈칸이 없어요. 여기 들어가면 딱인데 이런 자리에 안 넣어준단 말이지. 그게 어려운 이유죠. 그거보다 앞에 내거나 보통 이거 단락이 바뀌면 이제 그 내용이랑 상관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쓰신 분이 꽤 있을 것 같지만 3번이 아니라 2번이 정답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메시지 체인이 나왔고 3시에 나가 미팅이 생겨서 못 가기 때문에 나는 미팅에 참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나도 그럼 시간이 안 맞다.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앞으로 땡기자. 그래서 2시에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룸이 없어서 그죠? 모든 예약이 다 찼더라. 이런 말이 나왔죠. 그래서 내 사무실에서 하자. 그런데 프로젝터를 가져갈까? 그러니까 아예 내 방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된다. 그래서 가져올 필요 없다. Don't bother. Don't bother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귀찮게 하지 마. 너무 애쓰지 마. 이런 뜻이에요. Don't bother. 신경 쓰지 마. Don't bother. 이렇게 뭐하러 애쓰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내 방에 프로젝터 대신 컴퓨터를 쓰면 되니까 프로젝트를 가져오는 수고스러울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케냐라는 나라의 유통업 경쟁인데 ATmart라는 회사랑 그 다음에 B를 시작하는 회사랑 그 다음에 W를 시작하는 웬트워스라는 회사가 나왔는데 얘네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2년 만에 망했죠. 그래서 철수했는데 철수한 이유가 렌트가 비싸서 수익이 안 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도 이제 문장 자리 넣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 렌트가 포인트예요. 렌트. 그 단락을 잘 보셔야 돼. 단락부터 구분하고 단락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세 번째 단락에 3번이 들어있었는데 그 세 번째 단락에 렌트 얘기, 그러니까 집세 얘기, 월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월세 얘기 있는 게 그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게 세 번째 단락에 있는 3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던 거죠. 왜냐하면 이 렌트월스사가 집세가 높아서 나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였고요. 170번도 함정인데 더글라스인가 그랬어요. 이름이 더글라스사에 대해서 옳지. 더글라스는 남아공 회사였고 ATmart라는 다른 회사가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이 있었다는데 이거를 혼동시키는 거니까 약간 주어진 정보를 이렇게 막 섞는 거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나는 검은색 고양이와 흰색 강아지를 키운다. 이렇게 말해놓고 정답은 나는 검은색 강아지를 키운다라고 내는 거죠. 그럼 틀리죠. 이해했죠? 그런 식으로 막 정보를 이렇게 짬뽕시키는 거죠.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마지막 싱글이 좀 인상 깊었는데 일단 illustrate가 represent가 되는 거 좀 틀리신 분이 좀 계실 것 같고요. illustrate랑 represent 둘 다 설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175번이 대박인데 프레젠테이션에 아웃라인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프레젠테이션은 오답 중에 뭐냐면 give a presentation 있는데 이건 문제냐면 이건 아웃라인 달라는 거랑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give a presentation 많이 쓰셔서 이게 오답이 되는 거죠. 다른 내용 중에 사인이나 컨센트를 당신의 뭐 사진을 쓸 수 있는 어떤 그 컨센트에 서명하시오와 그 다음에 그 프레젠테이션의 아웃라인 그러니까 대강의 개요를 보내달라고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내용이 많은 것 중에 다른 내용을 보여주면서 내용을 살짝 바꾸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정보를 A 정보, B 정보, C 정보를 준다고 칩시다. 그럼 이 중에 하나만 말해도 답인데 이 중에 A를 보여주면서 A를 살짝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A가 답인 줄 착각을 하지만 답이 C고요. B는 언급 안 할 수 있고 C고 A를 좀 변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어진 정보를 뒤틀거나 변형시키는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근데 이제 여러분 어휘력이 없으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어휘력이 없으면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휘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옛날부터 토익 8.7은 어려운 문제는 어휘력 문제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패시지가 나왔는데 출판사의 저자는 책을 살 때 40% 할인을 받는다는 내용의 그런 문제였고 출판사 이름이 투스완 뭐 어쩌고 또 퍼블리싱이었어요. 두 마리의 백조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178번은 얘기하고 싶은데 맨날 나오는 게 어워드예요. 어워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토익은 비즈니스잖아요. 인터내셔널 잉글리시고 객관적으로 칭찬을 하는 방법은 거의 전무후무하게 어워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말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LG가 좋은 회사예요? 삼성이 좋은 회사예요?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토익에서는 어떤 회사를 칭찬할 때 이 회사는 상을 받았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상을 받았다. 내지는 뭐 고객의 레퓨테이션이 좋다. 오래됐다. 이런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 되니까. 근데 뭐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고 말 못해요. 이건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상 얘기가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다. 상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더블 패시지는 7년 된 고객이 멤버에게 이제 보내면서 당신은 오래된 고객이니까 우리가 멤버십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혜택이 뭐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세 가지 정보가 나왔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을 하나 푸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무슨 정보가 있는지 보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several years는 7년 됐다고 첫 번째 질문에 나왔거든요. several years가 7년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고객,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볼 때는 신규 고객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고객이랑 그 다음에 오래된 고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고객과 새 고객을 구분시키는 거죠. 그게 또 요즘 출제할 수 있는 핵심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어떤 고객을 볼 때 이 고객은 좋은 고객, 이 고객은 나쁜 고객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는 되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고객을 나눌 때 어떤 고객이야? 이 사람은 신규다. 이 사람은 신규가 아니다로 나누는 거죠. 또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사를 볼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는데 이마트를 갈 때 여러분은 이마트에 있어서 이제 이마트를 가면서 이마트에 여러분 이메일 썼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뭘 출제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마트를 이용한 적이 있냐? 이마트를 이용한 적이 없냐를 출제하는 게 옛날부터 많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세상의 여자는 두 부류인 거죠. 내가 만나본 여자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분법적 논리죠. 그래서 파트 7은 이분법적 논리를 좋아한다. 경험이 있냐? 경험이 없냐? 여러분 프랑스 가봤어요? 프랑스 가봤냐? 처음이 아니냐? 처음이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랑 영어권 사람이랑 회화를 할 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한테 영어권 사람이랑 얘기를 할 때 do you like 김치?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되게 막 싫어해요, 그런 거. 왜냐면 문화적으로 안 맞아요. do you like 김치? 이런 거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뭐, what Korean food do you like the most?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거 안 좋아한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그 외국인 친구들은 그런 질문을 안 좋아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질문이 제일 그 문화적으로 맞냐면 Is this your first time to visit Korea? South Korea? 이렇게 말하는 게 문화적으로 정서적 맞죠. 나 여기 처음이다. 근데 처음이 아니다. 이런 거를 말을 해요. 그런 문화가 토익에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트리플은 뭐였냐면 멘토링이었죠. 그래서 멘토링이 뭐냐면 회사 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이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한테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게 가끔 나와요. 저도 이게 이런 질문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멘토링을 받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멘토링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어떤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람의 뉴비, 어떤 신입사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멘토링 그 회사 내 신문이었죠. 그래서 멘토링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였는데 요게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난이도가 있었고 왜 난이도가 있었냐면 조금 지문과 지문 사이 유기적인 관계를 좀 잘 봐야 되는. 그러니까 한 지문만 보면 안 되고 다 읽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플은 폴란드에서 의자를 생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게 두 번째 이메일에서 우리가 당신들이 요구한 의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투자가 뭔지는 세 번째 질문에 나왔죠. 세 번째 질문에 나와서 그 장비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그 대표가, 그 회사 대표가, 폴란드 가구 회사 대표가 장비를 구매하겠다. 왜냐하면 많은 양의 의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금 장비를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 써서 쓴 연계 문제였죠. 결국 이 사람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은 새로운 장비를 구매하겠다가 되었고 그 다음에 풀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풀.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we have 풀. 우리는 풀을 갖고 있다. 그럼 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we can easily hire qualified workers가 정답이었는데 능력 있는 직원을 쉽게 고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폴란드에서는 이런 점이 유리하다. 폴란드에는 인재가 많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풀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재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도 검색해보세요. 인재풀은 그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의 데이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풀에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구직 사이트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력서를 냈다면 여러분도 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력서가 쌓여 있는 거를 그 데이터를 풀이라 그래요. 그 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인재를 구할 수 있다. 마지막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아우팅의 내용이었는데 회사가 정기적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이번에는 야구 경기를 가보자. 야구 경기 표를 600불 정도의 예산으로 했는데 550불 딱 정확하게 예산이 들어맞더라. 그래서 550불에 해당하는 50명인 것도 좀 인상 깊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거나이즈 이벤트가 바로 아우팅인 거죠. 이거를 오거나이즈 하는 사람이 그 6월에 인터뷰 받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메일의 날짜가 8월이니까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사람은 최근에 고용된 사람인 걸 추론하는 이런 것도 약간 요즘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 스타일의 문제 마무리할게요. 요즘 스타일의 문제는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게 직설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문제 푸는 그런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거죠. 하이웨이는 페데스트리언이 다닐 수 없다. 지금이 8월이고 고용된 게 잡 인터뷰가 6월이라면 최근에 고용된 거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주어진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실제로 우리 수능에 나오는 국어처럼 점점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훨씬 여러분 옛날 시험은 나는 몰라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옛날 시험이랑 비교하는데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나와 있는 내용 갖고 짝 맞춰서 푸는 건 점점 힘들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한다? 1인 1독해 과외 하루에 한 개씩 독해를 하는 건데 저랑 같이 해석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자면 해석력이 있으면 시간도 빨라지고 정확성 높아지는 거예요. 해석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파트 7은 해석력이 있어야 돼요. 파트 7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하는 연습을 꾸준히 저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1인 1독해 라는 강의를 제가 시즌 1, 시즌 2에 뭐 약간 미드처럼 시즌 5까지 할 생각인데 저는 천천히 지문을 해석해 나가면서 연계 문제가 뭔지 뭐 이런 유형을 어떻게 부르는지를 천천히 봐가는 그런 강의입니다. 추천드리고요. 또한 제가 어떤 식으로 상담을 받고 질문받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카오톡이에요. 제가 그 카카오톡 그 아이디가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릴 건데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직접 조교를 쓰지 않고
직접 한 달에 시험 2번 보는 강사, 15년 연속 마감 강사인 제가 직접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걸 좋아해요. 질문하고 답변. 그래서 그래요. 이런 거 다른 강사는 하지 않거든요.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상담해 주는 거. 왜냐면 기왕이면 저한테 설명 한 개 인강을 들으시는 분이 기왕이면 점수가 나와서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기분 좋아요. 저는 이렇게 그 제자가 많아서 특히 옛날에 오프라인 제가 1타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료 가다가 선생님 저한테 연락이 와요. 뜬금없이.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성공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이런 거. 진짜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저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저 성공했어요. 이렇게. 저 공무원 됐어요. 잘 나가요.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 그거랑 그다음에 저 결혼해요. 이런 거. 그 청첩장 날로 이런 2가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익맨이라는 카카오 아이디로 저한테 상담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황이니까 정확하게 이걸 들으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막 헤매다가 수준이 안 맞는 공부하다가 의미 없는 공부하다가 헤매는 거 뭐고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인강의 가장 단점이 뭘 들어야 될지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거를 들어야 되지 말이라는 판단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랑 질문을 하기 좀 힘들다는 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카카오 아이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옛날에는 조교한테 시켰었는데 지금 제가 직접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직접 하니까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한 달에 시험 2번 보는 강사 지금까지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최첨단 바뀌고 있는 토익에 맞춰서 가장 최신의 강의를 들기를 여러분한테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홍진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